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은식입니다. 경영혁신 중 과제선정법 제3강 새로운 과제선정법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제2강에서는요 기존의 과제선정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우리가 보통 눈앞에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기존에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굉장히 창조적이네, 창조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여러가지 사항들의 문제점, 단점들을 극복해낸 그런 대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내용은 바로 과제선정법인데, 새로운 과제선정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교재에는 98페이지부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것에 대한 과제선정법. 그러면 기존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존에 과제선정법을 통해서 과제들이 발굴이 되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 과제선정법을 쓰지 않아도 이것도 다 도출될 수 있는 과제들이네, 이렇게 늘 알고 있는 수준의 과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과제 선정 단계에서 아예 재무성과 과제를 발굴해내기가 어려워요. 과제를 보통 발굴을 하면 이거 재무성과가 얼마야,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죠. 성과를 추정하게 되는데, 또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유형의 과제들도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재무성과 과제냐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접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취약하다. 자, 그 다음에 재무성과 과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앞서 제2강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로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의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렇죠. 관리회계는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그런 재무성과 평가 방법이고요.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체계에서 마련된 그런 어떤 성과 산정 방식이죠. 둘 간에 분명히 큰 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재무성과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성과 과제와 비재무성과 과제, 정확한 기준이 뭔지, 또 그들과 또 역량 강화 또는 체질 강화형 과제들, 이것들에 대한 어떤 구분, 명확한 정의, 이것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퀵성 과제들인데 이것을 디맥 과제로 둔갑을 시켜요. 그래서 마치 성과가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시도도 하게 됩니다, 간간히. 그런데 퀵성 과제를 디맥 과제라는 건 애널라이즈가 중요한, 즉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과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론이죠. 그런데 빨리 처리하는 이런 문제들의 어려운 이런 방법론을 적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랬죠. 이런 부분도 우리 성과가 산정을 할 때 둔갑을 통해서 마치 큰 성과가 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게 되는데 잘못된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심화가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또 바텀업, 아래 여러가지 유형들의 과제들을 묶어서 챔피언 과제로 그렇게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담당자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그렇게 모여서 꼭 과제 선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단점들,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우리가 과제 선정법을 마련할 수가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새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과제 선정법의 특징, 어떤 차별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냐, 이것도 반드시 언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에. 수익성이라고 하는 건 금전적인 어떤 측면의 내용이고요. 성장성은 앞으로 우리가 이 정도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수익성은 단기적 성과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얼마를 우리가 벌어야 되겠다. 이것은 차년도 또는 올해 재무 성과를 얼마큼 내겠다라는 것이 사업 계획서에 반영이 될 거고,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매년 말에 12월 달에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것은 1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단기적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이건 직접적으로 재무 성과와 연계된 그런 항목입니다. 수익성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여기와 관련된 수익성과 관련된 과제들이 발굴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이것들을
재무과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꼭 재무과제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재무성과를 내기 위한 주변의 인프라, 또 우리의 어떤 역량,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효율, 이것들이 또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무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순수하게 요만큼의 금액이 이 과제를 통해서 달성이 된 거다 라는 측면 그 이외에 여러가지 효율을 꾀해줄 수 있는,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내용들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비재무과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을 내려고 그러면 재무과제와 비재무과제가 서로 잘 조합을 이루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장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성과에 해당되죠. 당장 이것은 재무성과로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로 재무성과, 향후 한 3, 5년 뒤에 일어날 재무성과를 내주기 위한 올해에 해야 될 활동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재무과제로 분류하기는 어렵고요. 바로 비재무과제의 어떤 발굴 영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과제선정법의 어떤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재무과제와 비재무과제를 명확하게 좀 분리를 할 수가 있다, 해야 된다,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접근법이 있음을 이제 시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제의 손익계산서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회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로서의 마무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 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이 바로 새로운 과제선정법의 차별성이다, 다른 점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과제, 비재무과제의 어떤 그 개요도입니다. 시각적으로 좀 구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좀 큰 재무과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 또 이런 크기, 중간 크기의 어떤 재무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작은 재무성과를 낼 수 있는 여러 유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비재무과제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바로 그 여지의 것들, 그 여분의 것들, 그 이외의 것들, 즉 통에 시멘트를 부어서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의 과제들을 이제 비재무과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재무과제를 명확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될 수 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제들,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 비재무과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어떤 과제의 난이도도 굉장히 좀 높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형도 당연히 재무과제와 빗대서 존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재무과제와 비재무과제를 그러면 각각의 어떤 그 발굴 방법론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시각적인 개요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죠. 요게 이제 위성체를 올려놓습니다. 가장 핵심이죠. 요것을 지구궤도에 올려놔서 여러가지 정보를 우리가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올리려면 이와 같은 이제 추진체가 있어야 돼, 발사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한 묶음의 덩어리,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이런 그 대상을 우리가 재무과제라고 보면요, 재무과제를 잘 유지시킬 수 있고 또 원활한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유형들을 이제 발사대, 즉 비재무과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정확하게 서로 상호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제를 발굴하는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내용들이나 접근 방식이 서로 틀리겠죠. 그래서 과제를 발굴하는 방법 자체도 재무과제를 발굴하는 방법과 비재무과제를 발굴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과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좀 알아보면요, 재무성과라는 건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수익을 냈다, 과제가.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회사 통장잔고라는 건 우리 그 손익계산서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라고 꽂혀야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과제의 어떤 성과하고 실제 회사의 재무제표의 금액하고 명확하게 좀 일치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재무과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여러가지 사회에 좋은 일을
봉사, 좋은 일, 기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회사가 수익이 안 나면, 즉 존재할 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느냐, 즉 성적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과제를 수행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재무제표, 정확하게 이제 손익계산에 수익이 얼마만큼 났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하향 전개로부터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 재무제표라고 하죠. 내년도의 사업계획표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낼 거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것을 담은 것이 바로 추정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어서요. 그거를 하향 전개시켜서 그것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주요한 활동들이 뭐냐, 이걸 찾는 이런 접근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또 실행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면요, 그것들을 다 묶어서 거꾸로 재무제표의 추정 재무제표의 애초의 금액을 달성하게 되는 거냐, 즉 사업계획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연말에 이 활동이 끝나겠죠. 그러면 연말에 다시 재무제표도 마련이 되겠죠. 그런 둘 간의 비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 미달됐다든가, 뭐 때문에 초과 달성했다든가. 이것은 그대로 운영의 묘, 노하우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해에 그대로 또 적용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러한 그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또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접근법은 이제 재무제표 접근법, 이렇게 본 과제 선정 코스에서는, 과정에서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명칭을 재무제표 접근법이다,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유형이 이제 비재무 과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눈에 보여야 돼. 또는 우리의 목표 달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 대상이 되는 것들은 늘 우리가 쳐다보고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날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죠. 그런데 그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과제 선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제를 선정해서 재무 성과에 만약에 미달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목표에 미달되도록 하는 우리가 몰랐던 그 문제 유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잠재된 문제들이다 라고 해서 potential problem, 잠재 문제라고 그러죠. 잠재 문제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개선하게 되면 이것들을 잠재 문제 분석 또는 위험 관리, potential problem analysis,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문제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이제 짱 박혀 있는 문제들, 드러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그러한 그 방법론, 기법, 이것이 이제 FMA입니다.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유일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을 드러내서 찾아내는 그런 유일한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비재무과제, 재무과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실체가 있어야 된다. 즉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 재무성과가 나면 과제의 재무성과는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그만큼 금액만큼 꼭 반영이 되는 이런 어떤 접근이라 그러면, 비재무과제는 그렇게 재무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그런 활동 이외의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재무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텐셜 프로블럼들, 이런 것들을 적출해내는 방법, 그것의 유일한 기법이 FME니까 FME를 이용해서 바로 비재무과제를 발굴해내는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어떤 접근법을 본 과정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FME 접근법, PFME 접근법,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강의에서는요, 바로 이 재무제표 접근법, 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재무제표 접근법과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렸던 바로
프로세스 FM의 접근법 요거 하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